특히 이제 렘 수면이 아닌 비렘 수면인 단계에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근데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을 물 청소를 하거든요. 뇌척수액이라는 걸로 헹궈서 혈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수면 장애가 나타나서 깊은 잠에 못 들어가시게 되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매에 안 좋은 영향이 오죠. 안녕하세요. 닥터진실의 치매 이야기의 박진 원장입니다. 네, 이진영 원장입니다. 오늘 수면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장애와 치매의 상관관계 우리가 한번 다뤘죠. 네. 치매 편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죠. 제일 큰 거는 수면, 특히 이제 렘 수면이 아닌 비렘 수면인 단계에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근데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을 물 청소를 하거든요. 뇌척수액이라는 걸로 헹궈서 혈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수면 장애가 나타나서 깊은 잠에 못 들어가시게 되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매에 안 좋은 영향이 오죠. 결국 뇌청소를 하는 활동이 극히 떨어지니까 네. 수면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당연히 쌓이죠. 쓰레기 쌓이는 것처럼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장애와 우울증, 이 상관관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수면 장애니까요. 우울증과 수면장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항상 붙어 다니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 중에 수면장애가 없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정신과에서 하는 처방약들의 구성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항우울제 계열과 그다음에 수면 유도 또는 수면제 계열을 동시 처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또는 두 가지 다의 효과를 보이는 단일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수면장애는 어떤 상관관계냐라고 했을 땐 거의 같이 다니는 증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면장애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로가 안 풀리죠. 피로가 안 풀리면 이제 교감신경이 더 흥분해요. 더 스트레스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더 심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니까 더 잠이 안 와요. 그렇게 되면은 상태가 덜 아프고 걔네들이 또 면역계에 나쁜 활동성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쳇바퀴 돌듯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울증이나 수면장애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질병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시점에서 효율적으로 끊어내서 그걸 다시 원상회복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어느 하나는 정리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더 이어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수면장애 같은 경우는 그 이어지는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면장애 자체를 빨리 개선해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선 개연성을 가진 질환들의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수면장애 치료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꿀잠 잘 수 있는 원장들만의 비결, 이렇게 했네요. 근데 이 원장님 꿀잠 주무세요? 네, 저도 그냥 머리 대고 자는 편이에요. 이 원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삶 자체를 굉장히 성실하게 꾸려가시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정말 성실한 사회인이자 의료인이신 걸로 익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왜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있으시잖아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잠은 잘 주무시는가 봐요? 네네, 잠은 잘 자는 편이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한의사가 되고 나서 들어갔던 병원이 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루에 저한테 새로 오시는 초진 환자가 50명이었거든요. 네, 그 50명을 제가 이름을 다 외웠어요. 한 2년 정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뇌가 용량이 모자라는지 탱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제가 되게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집에 오면 다 생각이 나요. 누구 환자는 어디가 문제고, 먼저 보내왔을 때 좀 심했었는데 요번에도 그게 안 나졌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지금 20대 아니신가요, 그때?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안 되고 나니까 이제 뇌에서 제 생각에는 이러다 얘 죽어 이래가지고 아마 보호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수면을 개선시켰다? 네네.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게 된 건 내 몸이 나를 보호하려고 네, 했던 거다. 또 그런 또 해석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의 꿀팁은 혹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여간 죽어라고 운동해봐.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잠이 안 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가 사실은 수면장애가 심각하게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한낱 고면불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지금 꿀팁을 달라고 해서 한 30% 우스갯소리처럼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제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질환의 경지에 이르러 있는 수면장애 환자분들에게는 진짜 험한 얘기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질병의 분류로 보고 질병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냥 그저의 꿀팁? 그래서 내가 뭐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난 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흔한 얘기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책 봐라. 네. 우리는 늘 책을 보면 졸지 않습니까? 책 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럼 뭐 따뜻한 우유를 마셔라. 뭐 또 견과류 같은 것들이 또 수면 인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또 그거 먹어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셔도 잘 안 되는 경우는 사실은 약간 질환의 병이라서 적극적 치료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방에서 말하는 불면증 극복 비방은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하셨어요. 극복 비방? 뭐 이거 처방을 말씀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네. 네.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영역에서 한방의 우수성이 굉장히 탁월하다. 저희가 막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방에서는 병이 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칠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신과적인 영역에서 사람의 정서를 대표하는 7가지의 정서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한 정서가 병리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거를 어떤 약들로 어떻게 치료해야 되라는 게 방대합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환자의 불면증, 수면장애를 치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사람의 뇌활동이라든지 수면 중추에 작동을 시켜서 사람을 무조건 깔아앉히는 이게 정신과에서 세데이션 시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약물들을 통해서 그냥 막 정신을 놓게 하는 정도의 치료를 가지고는 수면장애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그냥 네. 재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좀 구태연한 표현이지만 정말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면장애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믿고 한방으로 치료를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 이건 뭐 여러 가지죠. 네, 너무 많은데. 뭐 잘 아시다시피 많이 드시면은 다시 못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그렇죠. 경우도 네. 있으시고 이제 선망이나 기억력 장애 같은 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되게 웃긴 게요.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을 그 차단하는 약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자꾸 차단되니까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상태가 더 나빠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면제의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거죠. 요 과정을 차단하면 잠을 잘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차단했는데 나중에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상태가 나중에 더 나빠지는 경우가 흔히 예, 생기죠. 우리 몸은 어쨌든 외부에서 무언가가 들어와서 내 몸의 자율적인 어떤 시스템을 방해하게 되면 그 방해되는 것들을 해결하기엔 또 다른 자구책을 발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거를 차단했는데 우리는 나쁜 걸 차단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나쁜 걸 차단한 거를 또 다시 어떻게든 재생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나쁜 시스템이든 좋은 시스템은 그걸 다시 재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 몸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보상작용이라 그러는 것들이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접근해가지고서는 사실 치료가 거의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데 있을 때 부작용, 뭐 예를 들어서 수면제를 과다하게 먹었을 때 부작용. 사실 우리가 수면장애 환자들 치료할 때 수면제를 이미 과도하게 쓰셨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 몸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치료가 더 잘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죠. 수면장애를 한방으로 치료했을 때 최대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한약하고 양약의 기본적인 차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약은 쭉 가는 중간에 한 길을 톡 하고 끊는 약들이 많아요. 근데 한방은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약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자연스럽죠. 어느 하나가 이제 딱 막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 위에서 느끼기에도 자연스럽고 크게 부담이 없고 그리고 여러 단계에서 작용하니까 효과도 더 강해요. 그런 경우가 이제 한방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면장애에 대해서 좀 계속 다뤄봤는데요. 수면장애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뭐 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 정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이 원장님, 구독자분들 감사했습니다. 네.